미국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인 2,600만 달러, 한화 약 364억 원이라는 거액이 그것도 은퇴를 앞둔 33세의 아시아계 선수에게 지불된 사실이 알려지자 전 언론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다름 아닌 손흥민. 그러나 그가 LA에 등장한 순간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10배로 폭등했고 유니폼은 일주일 동안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으로 기록. 트위터는 전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심지어 LA 시장까지 공식 환영에 나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문화적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10년째 스포츠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하워드입니다. 8월 7일 오전 동료가 건넨 속보 한 장이 제 책상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LAFC가 손흥민과 약 2,200만 유로, 미화로는 약 2,6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죠. 첫 번째 반응은 당황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33세 선수에게 MLS 역대 최고 이적료를 지불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즉시 의문이 스쳐갔습니다. 물론 토트넘에서 10년간 173골을 넣은 선수지만 이미 커리어 후반부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었죠. 동료 기자들과 눈을 마주치자 그들 역시 고개를 저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제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과도한 투자라고 확신했거든요. 편집실로 돌아가자마자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테랑 기자인 마이크가 33세 선수한테 MLS 역대 최고 이적료란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자리에 살아도 2,600만 달러면 젊은 유망주 두세 명은 데려올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맞장구 쳤죠. 물론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커리어는 인정하지만 이미 전성기를 지났다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는 마케팅을 위한 선택이 아닐까요? 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SPN 동료는 아시아 시장 공략이 목적인 것 같다고 분석했죠. 직감으로는 이번 영입이 순수한 경기력보다는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며 유튜브 영상 제목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카메라를 켜고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의 함정, LAFC 손흥민 영입 분석으로 정했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나이와 이적료를 중심으로 한 냉정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454경기 173골이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둔 건 인정하지만 33세라는 나이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강조했죠. 업로드 후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역시 나이가 문제지, MLS 돈지랄이다는 동조 의견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흥민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반박 댓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한국 팬들로 보이는 계정들이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더군요. 그 순간만 해도 저는 그들의 반응을 단순한 팬심 정도로 여겼습니다. 이적 발표가 있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LAFC 공식 스토어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보니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스토어 직원은 창단 이래 이런 현상은 처음 본다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뭔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히 나이 많은 선수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뜨거웠거든요. 티켓 가격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평소 25달러 하던 일반석 티켓이 2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프리미엄 좌석은 아예 1,500달러까지 호가되는 상황이었죠. 티켓 중개업체 직원과 통화해보니 이런 수요 폭증은 월드컵 때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더군요. 소셜미디어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위터에서 손흥민 해시태그가 미국 전체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ESPN 뉴스데스크에서는 긴급히 소니매니아 제목으로 특별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동료 기자들도 하나둘 현장 취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뭔가 큰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과연 제가 처음에 내린 판단이 틀렸던 걸까요? 그날 오후 편집실에서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마이크조차도 이 정도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라는 혹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빠뜨렸나라고 의문을 제기했죠. 편집장은 현장 분위기를 직접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LAFC 훈련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도 손흥민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군요. 토크쇼 진행자는 LA 스포츠 역사상 이런 열풍은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처음으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갖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인 8월 5일 드디어 손흥민이 BMO 스타디움의 모습을 드러낸 날이 왔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었지만 리그스컵 경기 관람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22,000명의 관중이 운집했습니다. 손흥민이 VIP석에서 일어나 손을 흔드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전광판에는 LAFC 공격수라는 문구와 함께 그의 모습이 크게 떠올랐죠. 소니 소니를 외치는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관중들은 일제히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양손을 들어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고 이 광경을 눈으로 직접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멕시코계 가족은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히스패닉 청년은 손흥민은 아시아 전체의 아이콘이다라고 극찬했죠. 백인 중년 남성도 이런 선수가 우리 팀에 온 게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속에서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공식 발표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첫 공식 기자회견이 다음 날인 8월 6일 BMO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전날 경기장에서 목격한 열기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심지어 LA 시장까지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줄에 자리를 잡고 그가 등장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손흥민이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등장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33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보였거든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유니폼을 들어 보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인상만으로도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시작되자 손흥민의 답변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라고 시작한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이 제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한 순간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죠. 그는 계속해서 하지만 시즌을 마치고 존 소링턴 대표와 첫 통화에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존 소링턴의 열정과 진정성이 그를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어제 경기장에서 팬들이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걸 봤다며 바로 뛰어나가서 경기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LA에는 한인분들과 커뮤니티가 많아서 한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뛸 수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발언에서는 그의 깊은 고민이 엿보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등골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국 언론 기자 중 몇 명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는 캐런 베스 LA 시장이 직접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은 손흥민 선수의 영입은 우리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공식 환영했습니다. 김영환 주 LA 대한민국 총영사와 로버트 안 LA 한인회 회장까지 참석해 있었죠. 시장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LA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한 기자가 위고 요리스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자 손흥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요리스는 나의 주장입니다.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죠라며 LAFC 루머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LA에 대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라고 답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마치 축제와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점점 제가 초기에 내린 판단이 성급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ESPN의 베테랑 기자인 브라이언 모리스가 방송에서 손흥민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33세 선수에게 2,600만 달러는 명백한 마케팅용 카드라며 강하게 주장했죠. 그는 기량 하락은 피할 수 없고 이는 과대평가의 전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침 저도 같은 방송 토론에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의 발언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서 목격한 열기와 손흥민의 당당한 모습을 떠올리니 선뜻 동조하기 어려웠습니다. 방송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AFC 존 소링턴 공동회장 겸 단장이 추가 인터뷰에서 더 자세한 뒷이야기를 공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손흥민을 꿈꿔왔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베넷 로즌솔 수석 구단주도 소니를 LAFC와 우리 도시로 데려오는 것은 몇 년 동안 우리의 꿈이었다고 고백했죠. 단순한 즉흥적 영입이 아니라 장기간 준비해온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소링턴 단장은 손흥민은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기량이 뛰어난 아이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철학과 가치관이 일치하는 영입이었던 것입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손흥민의 성장 과정을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일 4시간씩 리프팅 훈련을 시켰다는 일화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축구보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핵심이었죠. 단순한 기술 훈련이 아니라 인성과 정신력을 기르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이 어릴 때부터 겸손과 존중을 배운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치들이 미국 스포츠계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열풍이 확산되면서 미국 주요 언론들의 태도도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는 손흥민의 LA 도착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그토록 회의적이었던 ESPN조차도 손흥민 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포브스는 손흥민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LA 타임스는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적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아시아계 커뮤니티와 미국 스포츠의 만남이라는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런 미국 언론의 변화를 크게 보도하며 제 인터뷰까지 인용했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처럼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대신 제가 직접 목격한 현장의 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카메라에는 손흥민 유니폼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 선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리그스컵 경기를 보러 온 가족들, 환호하는 아시아계 커뮤니티, 그를 응원하는 히스패닉 청년들의 진솔한 인터뷰도 포함했죠. 제 내레이션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다. 이것은 가치의 발견이다라고 말이죠. 편집을 마치고 업로드하는 순간까지 떨렸습니다. 이 영상이 제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업로드 24시간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CNN과 ESPN이 제 영상을 인용하며 한 기자의 시선 변화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죠. MBC도 저를 인터뷰 게스트로 초청했습니다. 댓글창에는 한국 팬들의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봤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들이었죠. 미국 팬들도 정직한 저널리즘이라며 호평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동료들과 편집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기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진실을 전했다는 해방감을 느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저널리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8월 10일 저는 다시 BMO 스타디움이 아닌 시카고 시트긱 스타디움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의 실제 데뷔전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입단 발표 후 불과 3일 만에 경기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경기장으로 들어서자 그 어느 때와도 다른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2만여 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한국 팬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후반 16분 드디어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홈팀인 시카고 파이어 팬들까지도 일제히 기립해서 소니를 외쳤습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밟은 지 불과 5분 만에 그의 클래스가 드러났습니다. 후반 21분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왼발로 날린 첫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혔지만 그 순간의 침착함과 정확성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1대2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LAFC의 공격 리듬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후반 31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센터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아 폭발적인 스피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수비수 2명을 제치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죠. 접촉 후 넘어진 손흥민,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직접 차지 않고 팀의 주전 키커인 드니 부앙가에게 양보한 손흥민의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을 봤습니다. 부앙가가 골을 성공시켜 2대2 동점이 된 순간 손흥민은 동료들과 포옹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우선시하는 그의 자세가 고스란히 드러났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입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첫 경기에 임할 수 있어 좋았다며 겸손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며 만난 팬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시카고 파이어의 한 팬은 30분 동안 손흥민이 보여준 게 다른 선수들 한 시즌보다 임팩트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팬들은 자랑스럽다 역시 손흥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상대팀 팬들까지도 시카고 수비수보다 손흥민이 2배는 빠른 것 같다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숫자가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가치는 숫자 너머에 있는 거였구나라는 깨달음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스포츠를 기록하는 기자가 아니라 가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기사를 쓰며 저는 지난 며칠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2,600만 달러 이적료를 보고 비웃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33세 선수에게 과도한 투자라고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달았죠.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기계가 아니라 전체 팀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30분 출전으로 패배 위기를 무승부로 바꾼 것은 물론 경기장 전체의 분위기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미국 팬들이 아시아 선수에게 이렇게 열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토트넘에서 10년간 보여준 프로페셔널리즘과 인성이 단숨에 MLS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죠. 이제야 LAFC가 왜 그토록 간절히 그를 원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문화적 현상과 변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